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일의 정효민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사건 분야별로 상담 팁을 좀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형사 및 고소 대리 분야에 대해서 상담 시 준비할 사항과 또 이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고, 혹시 그 이전 영상을 못 보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먼저 시청을 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 단계가 있고, 검찰 단계가 있고, 또 재판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경찰 단계에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적어도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죄명을 알고 오셔도 되고요. 죄명에서 조금 더 추가돼서 어떠한 잘못을 했다, 어떤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거다라고 받아오든지, 아니면 사기 사건에 대한 거라면 누구에 대한 사기다,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경찰 단계에서 부사 전에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건 번호 정도는 알아오셔야, 또 사건 번호나 연락 온 사람의 소속, 경찰관의 소속이나 이런 부분 정도는 알아오셔야 저희가 알아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이제 자기가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 혐의에 대한 나의 입장을 이제 저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서는 이렇게 저에 대해서 혐의 사실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글을 좀 가져오시면 좋고, 또 그거와 관련된 또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런 증거 자료도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경찰 단계 조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때 송치될 때 뭐가 나오냐면 송치 결정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고요. 검찰 단계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또 뭘 할 수 있냐면 경찰 단계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조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피신 조서라고 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까지 같이 갖고 오시면 더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것도 경찰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한 나의 입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사건 판단을 하고 또 방향을 수립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장을 이미 받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죄명이 무엇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가 어떤 법률 위반인지가 검찰당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을 가져오시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공소장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된 나의 입장과 그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효과적인 상담, 그리고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재판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대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피의자로 이렇게 있는 신분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하셔도 좋지만 경위 같은 정도는 이제 경위서 같은 걸 작성을 해오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경위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이거와 관련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경위는 자기가 겪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게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료는 뭐 녹음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경위가 있다면 증거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위서와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증거가 될까? 이게 뭐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라도 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다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이 다 준비가 돼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게 맞지 본인 스스로 판단으로 그 증거를 누락시키는 것보다는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다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판단해서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가려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가져오셔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좀 많이 이제 상황적으로 급박한 상황, 특히 이제 형사사건의 경우 그 중에서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수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밝혀내기 어려운 게 예전의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면 범죄 혐의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증거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또 일관된 주장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경위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분야별 상담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형사하고 고소대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이라든가 또 이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혼 등에 대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거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다음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